초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이기. 안녕하세요. 초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향후 향방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자, 기사는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조카의 난 해서 나왔습니다. 금호석화가 금호석유 화학이죠. 근데 요 금호석유 화학을 설명드리기 전에 금호그룹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금호그룹 하면은 잡음이 좀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이 금호그룹 하면 형제의 난이라고 무조건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기사 한번 쳐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조카의 난으로 변했는데, 금호그룹이 박삼구 회장과 박창구 회장의 공동 경영 체제로 가고 있었습니다. 2005년에 대우건설을 인수를 하는데 인수 금액이 6.4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의 반을 3조 원 이상을 빚으로 해결을 했는데, 주당 34,000원에 사주겠다는 풋백 옵션을 걸었어요. 삼 년 후에 대우건설 주식을 너네들이 다시 우리한테 팔아라. 내가 그때 주당 34,000원에 사주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빌린 거예요. 이 3년 후가 2008년이 됩니다. 2005년에 인수를 했으니까 2008년에 IMF가 터지면서 외환위기가 왔죠. 모든 주가, 대우건설 주가뿐만 아니라 모든 주가들이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 주가가 1만 원이 됐어요. 이것 34,000원에 사주려면 주당 2만 얼마를 더 주고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린 돈이 3조 원 안팎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갚아야 될 돈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4조 원. 3년 동안 뭐 이자도 갚고 원금도 조금씩 갚았겠죠. 그런데 또 4조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재무에 빨간 불이 켜졌고,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또 2008년에 대한통운을 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거의 근 4조 원에 육박하는 돈인데 10조 원이잖아요. 대우건설에 6조 원, 대한통운에 10조 원. 근데 이 10조 원을 거의 다 빚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금호그룹이 어려워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 공동 경영 체제라고 했었는데, 이 M&A에서 박창구 회장의 의견이 묵살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하지 말자 뭐 이런 쪽이었는데, 어쨌든 이 형이 했어요. M&A를 해서 10조 원을 어쨌든 빚을 끌어다가 샀는데, 빚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4조 원으로. 3조 원을 빌렸는데 빚이 4조 원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박창구 회장이 얘기를 하기를 대한통운을 매각을 해서 대우건설의 부실을 막자. 그러니까 얘를 매각을 해서 얘라도 하나 살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묵살이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룹에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회사의 뭐 금호 타이어라든지 금호 고속, 금호 산업 이런 회사들을 다 팔게 돼요. 그런데도 안 돼서 지금 최근에 이 아시아나 항공이 안타깝게도 넘어가게 되죠. 대한항공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창구 회장이 금호그룹의 공동 경영을 하고 있었지만 석유화학 쪽의 오너였어요. 나는 살아야겠다. 우리 석유화학 쪽은 내가 갖고 나갈게. 너네랑 같이 못하겠다.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죽겠다 해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금호그룹에서 얘기해요. 야, 니네 나갔잖아. 그럼 이 상표 쓰지 마. 이거 금호그룹 거잖아. 박창구 회장이 웃기네. 나도 공동 경영체제 똑같은 사장이었는데 이것도 나도 지분이 있어. 그때 금호그룹이 아니야. 이건 금호산업 거니까 돈을 내라. 소송이 가서 결과적으로는 금호석유화학이 요 마크를 쓸 수 있게끔 승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 마크가 붙여져 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호석유화학의 로고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근에 이제 뭐 CI, BI 뭐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바뀐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건 요거까지였습니다. 이제 금호석유화학의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작년에 코로나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급격히 올랐죠. 오른 이유가 뭐 얘네 본업도 뭐 석유화학 쪽 이쪽이 유가가 좀 오른 탓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라든지 이제 위생 장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죠. 거기에 소재를 만드는 게 얘네들이에요. 금호석유화학.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고 2021년은 예상치 평균이 이만큼 늘어날 거다.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은 계속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잘 커지는 이런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형제 난이었는데 이제 조카의 난이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요거 잠깐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호그룹 전체 가계도인데요. 여기 이제 창업주가 계시고 돌아가셨고요. 이분이 이제 첫째 장남, 차남, 삼남 이분하고 이분이 이제 금호그룹의 아시아나 이분하고 같이 공동 경영을 했다가 이분이 이제 금호석유화학으로 나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카의 난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 둘째 차남의 아들이죠. 요 박철환 상무랑 이 박창구 회장님하고 요렇게 문제가 되는 거를 조카의 난이라고 하고 요거는 형제의 난이라고 합니다. 일단 나오겠지만 여기 박준경 상무는 이 박창구 회장의 아들이고요. 박철환 상무가 갑자기 박 회장과의 공동 보유 관계 해소할 것, 특별 관계 해소로 경영 참여 목적, 주주로서 권리 행사하고자 한다. 올 2월 달에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를 기자회견 같은 걸 해서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요거예요. 금호석유화학 측에 이거를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내이사로 임명을 해달라. 사회이사를 자신이 추천한 인물로 교체해달라. 배당을 확대해달라. 지금 현재 금호석유화학 주당 1,500원에 배당을 하고 있고 우선주는 1,550원에 배당을 하고 있는데 11,000원 이렇게 해서 배당을 확대해달라고 금호석유화학 측에 요구를 합니다. 이분이 박상무가.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박철환 상무가 승진해서 누락이 됐어요. 동갑내기 박준경 상무는 전무로 승진. 이분이 아까 어디였었어요? 박창구 회장의 아들이었죠. 이분이 아까 이제 둘째의 이제 손자가 되는 거였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원래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거 썰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대한항공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안 되겠죠. 그래서 금호석유화학 쪽에 이제 자기의 이제 입김, 위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포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박상무가 주식을 매입을 하기 시작해요. 지분이 기존에 9%가 있었는데 조금 더 늘었고요. 모친, 그러니까 박철환 상무의 어머니까지 금호석화 주식을 매입을 하면서 특별관계인으로 추가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합치다 보니 이 박상무 측의 지분율이 10.12로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해서 이런 걸 발표를 해요. 지금 금호석화라는 회사가 비친화적 주주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친화적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쭉 내용을 보니 박철환 상무가 요구하는 부분은 자기가 이제 경영권 강화, 주주 친화적이라는 거죠. 주주 친화적. 그럼 주주 친화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주주를 자기 쪽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이유가 크겠죠. 내가 나를 뽑아주면 주주 친화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너네 소액 주주들아 내 편을 들어다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핵심이 같아요. 그랬더니 금호석화에서 반격을 합니다. 3월 9일날 이사회를 열어서 앞으로 배터리나 바이오 쪽에 신규로 사업을 진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5년 내에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목표 매출
구조원, 우리 회사의 비전을 이렇게 밟습니다라고 이사회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 뜻은 뭐예요? 이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주주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주주 환심 사기, 아까 박상무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박상무가 제안한 파격 배당안은 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이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 박상무가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이 배당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법원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3월 10일 날 법원에서 배당금 관련 주주 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라고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3월 10일 날.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는 이제 요 배당금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금호석화랑 그래서 박상무랑 싸우고 있는 거죠. 서로 주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주총이 언제냐? 예, 3월 26일입니다. 2021년 3월 21일. 이때 되면 주총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기준 과반수, 발행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그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이 100개라고 치면 그 중에서 50개 이상은, 그러니까 최소한 51개 의결권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51개가 총 발행 주식의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호 지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 지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이 박상무 측이 처가 역할이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어요. 저도 봤더니 요분하고 요분이잖아요. 그런데 요분은 이제 전무로 승진을 하신 거고, 이분의 아빠, 엄마, 이분이 아까 특수관계인으로 들어왔고요. 누나가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이 이제 매형, 첫째 매형은 대우그룹 회장의 차남, 둘째 매형은 한국철강 대표의 차남, 셋째 매형은 일진머트리얼즈 대표의 차남. 다들 한가락하는 기업의 차남들이죠. 그러니까 이 누나들한테 누나들 나 좀 도와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그럼 도와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박상무 측 처가, 박상무 처가도 만만치 않아요. 코스모그룹의 회장의 차녀. 일단은 이 처가 쪽 먼저 기대고, 안 되면 여기 누나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썰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주주 구성을 보면 박창구 회장 및 특수 관계인이 여기 뭐 대략 15%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는 이 금호석유화학 회사에서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자사주의 특징이 뭐냐면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는 주식이죠. 주주총회를 해도 뭐 나는 이쪽에 쓰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요. 박철환 상무가 10%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처가나 누나들 쪽 도움을 받으면 이 지분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변수는 비대주주, 이 국민연금이란 거죠. 자, 국민연금이 8%예요. 그러면 얘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이쪽에 가서 붙으면 23%로 금호석화 쪽 얘네가 승리를 할 것이고, 여기다 붙어도 18%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 18%고 얘는 그럼 15%가 되는 거고, 그럼 이쪽에 승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이제 어느 쪽에 표를 던질지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26일이 지나면 뉴스들이 나오면서 발표를 하겠죠. 어떻게 됐다. 과연 박상무의 위치가 경영 참여를 하는데 강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꼬꾸라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에 나올 거예요. 저랑 같이 이걸 보셨기 때문에 요 뉴스가 나오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금호석유 화학에 대해서 서로 이제 지분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겠죠. 그럼 서로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이런 쪽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쪽에 뉴스를 좀 기울여서 보시고 계시다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호석유 화학에 대해서 경영권 분쟁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요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